오늘은 그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유니버시티에서 대학생들한테 있는 주의 산만증에 대해서 교육하는 분들이 찾아낸 그 연구 논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잔 정입니다. 지난번에 성인의 주의 산만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8살부터는 성인이죠.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서 보이는 ADHD는 이게 성인의 ADHD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 주의 산만증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됐는지, 첫 번째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자동차 공장이라던가 뭐 다른 비즈니스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빨리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독립하는 것이 이제 많은 추세였는데, 이즘은 이제 그렇게 가지고는 앞으로 별로 발전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많이 대학교를 갑니다. 우리 한국에서요, 물론 다 갔지 않습니까? 거의 100%가.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과거에 비해서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주의 산만증이 있었으면은 그 중에서 일부가 그냥 대학교 가니까, 유엔에서 발표한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성인의 4.4% 주의 산만증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18세부터 44세 사이의 성인들 조사해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한 7% 넘게 7, 8%, 어떤 나라는 조금보다 그거보다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 중에서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100명이 대학교 갔다면 한 4명 반은 주의 산만증이 있는 게 되니까, 그게 이제 첫 번에 자기들이 주시한 결과고, 이 사람들을 치료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치료가 약물 치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뇌에서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 같은 화학 물질들, 그러니까 뉴로 트랜스미터들, 뇌 전파 물질들이 잘 나오지 않으면은 생기는 병이 주의 산만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은 카운슬링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코칭,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코치를, 라이프 코치를 하나 해가지고 그 코칭을 받는 걸 중요시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이제 그거에 적응하나, academic accommodation, 그래가지고 카운슬러들하고 의논도 하고, 과목을 어떻게 설정하고, 또 튜터를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세 가지 치료를 갖다가 주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스티뮬런트를 쓰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약을 쓰는 걸 알면은 주위에서 자꾸 그 약을 좀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가 치료용으로 가져왔던 약을 다른 사람들이 달라고 그래서 나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 쳐야 되니까 이 약을 좀 몇 개만 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주면은 이런 경우를 미스유즈라고 말한답니다. 미스유즈라는 거는 본래의 용도하고 다르지만 잘못 이제 사용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런 약을 갖다 팔기도 한대요. 엉뚱한 데다 쓰는 거죠. 뭐 교육자들은 이제, 그래서 대학생들한테서 오는 그 ADHD 문제가 이제 이런 거다. 이제 저도 제 환자들이 대학교에 가면은요, 장애자 신청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주의 산만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내가 눈이 잘 안 보인다던가 귀가 안 들린다던가 이런 것만이 장애자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주의 산만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뭐를 열심히 주의를 집중하려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이게 장애지요. 그래서 장애자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장애자가 대학생들 중에서는 뭐 얼마 안 됐었습니다. 한 2%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 장애자가 거의 8 내지 9%까지 8.8% 뭐 이런 식으로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 5명 중에 2명, 3명은 대개가 이제 주의 산만증 환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공부할 때, 이거 시험을 칠 때는 조금 시간을 많이 줘야 되고, 아니면 내가 시험을 칠 때는 좀 조용한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도와달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장애자들을 위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로 학교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 장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그 좋은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디서빌리티를 신청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졸업할 수 있으면은 그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디서빌리티가 있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고 이 중에서 많은 경우가 주의 산만증 환자라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ADHD가 있으니까 특별히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들 중에 한 42%가 여학생이었답니다. 거의 반이지 않습니까? 42%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점에서는 남자나 여자의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거죠. 성인이었을 때는. 그리고 inattentive 타입이 많다는 얘기죠. 여자들이 되게 inattentive 타입이 많았으니까요. 어떤 그 학자가 얼마나 그 학교에서 대학생들 중에 ADHD가 많은가를 조사해 봤더니 미국하고 차이나하고 비교를 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미국 대학교에서 학생들 중에서 주의산만증이 있는 것은 한 4.4%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에서 조사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나 중국 대학생들에서는 ADHD가 나타나는 것이 7.8%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이니즈 대학생들이 조용하고 오히려 미국 애들보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히려 적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통계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저 워싱턴 주 같은 데는 거기 있는 대학생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대학생들 중에 한 7%에서 지금 주의산만증 증상이 있다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린 시절에 그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 8%였고 거의 1%만 줄어들었지 거의 그대로 주의산만증을 가지고 있는 거로 지금 조사가 된 거죠. 또 연구에 의하면은 다른 어느 곳에 있는 대학교인지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 대학교에서 보니까 7.4%의 학생들이 주의산만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남녀의 구별이 별로 없었고요. 어린애들 때는 남자가 여자애들에서 2배 내지 4배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 나타나는 ADHD를 보니까 남녀의 구분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ethnicity, 어느 그 뭐 레이스가 어디고 어느 국가 출신인가 이런 것도 별로 관계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 어디서 오는 대학생들이나 다 한 100명 중에 7명 반이 이런 그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고요. 두포리안 학자가 2001년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미국의 대학교에서는요 재밌게도 남자는 오히려 2.9% 그러니까 거의 3%가 있는데 여자가 오히려 더 많아서 3.9% 거의 4%가 대학생 중에서 ADHD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탈리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이 거의 7.9% 제일 많았고 여학생들은 없는 거로 나타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성들이 대학교를 안 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ADHD가 있다는 걸 말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남학생 중에서 8.1%, 그 여학생은 한 1.7%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런 증상이 있다고 말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있었지만 어른이 돼서 또 있었다라고 말해야지 되는 건데 이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많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린애들이 주의산만증이 있을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집중을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거고 둘째는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친구를 사귀거나 누구하고 얘기할 때 자기 생각이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큐를 보내면 이걸 금방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떠나버릴 수가 많고요. 너무 이제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하이퍼 액티브 하면은요 친구들이 옆에 안 있으려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는 그 바운더리가 중요한 건데 내가 시작해서 여기 끝나고 이 사람이 시작하는 데가 여기서 이 사람하고 되는데 주의산만증이 있는 아이들은요 거기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 남의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친구들이 잘 떠나요. 그래서 소셜 릴레이션십하고 에카데믹한 게 이제 그 어린애들에서는 주의산만증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면 대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너텐티브 타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성적 GPA가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요, 이 집행 기능을 이제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파티하자고 누가 그럴 때 그거를 no 하고 안 갈 수 있는 그런 자기 디스플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둘째로는 내가 불안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면 교수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제 니고시에이션해서 나를 좀 이걸 도와달라라던가 내 시험 치는 거 시간을 좀 뒤로 밀어달라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설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잘 못하게 되니까 GPA가 떨어질 수가 있고 에카데믹 프로베이션에 빠질 수가 있고, 특히 여학생들이 제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너텐티블 타입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GPA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하이퍼액티브 했던 그 ADHD 환자들은요, 집에서 가만히 위드로우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사귀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교수들하고도 찾아다니기 쉽고, 그래서 오히려 그 GPA는 큰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소셜 릴레이션십, 사회성에서 보면은요, 이 하이퍼 액티브한 사람들은요, 사귀고 싶은 그런 충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 뭐 성적이라던가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대쉬를 하다 보니까 이 자기 조절을 조금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특히 성적인 점에서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세이프 섹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줘야 되고, 그에 반면에서 이너텐티브 타입들은요,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던가 남하고 잘 나가지 않는다던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설티브 트레이닝을, 용감하게 누구와 나서서 사귈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를 주는 그런 어설티브 트레이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ADHD 환자들이지만은 어떤 점에서는 주의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물러나가지고 혼자서 아이솔레이션 돼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남과 사귈 수 있는, 그러니까 용감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the other hyperactive type인 사람들은 너무 나서가지고 암호하거나 그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조심을 시키는 그런 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를 갖다가 이분들이 이제 인용한 게 있는데요. 2002년에 GREGG, 그 그레그란 그 사람이 이제 대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주의 산만증만 있는 그룹, 둘째는 learning disability, 학습 장애만 있는 그룹, 세 번째는 ADHD와 learning disability가 같이 있는 그룹, 그다음에 네 번째는 control.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나이에 이런 병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제 네 그룹을 갖다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세 그룹은요, 주의 산만증이 있거나 학습 장애가 있거나 두 가지 다 있는 이런 그룹들에서는요, 제일 떨어지는 것이 문장, 라이팅 스킬이더랍니다. 이게 이제 글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뭐 보캐뷸러리 스펠링도 다 알고 뭐 그래마 이제 그 문법도 다 알고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더랍니다. 그 제 네 번째 컨트롤에 비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대학교를 마치거나 이제 직장에 가서는 중요한 것이 라이팅 스킬입니다. 문장을 쓰는 것을 자꾸 연습시키는 것. 대학교 가기 전이나 대학교 가서나 아니면 대학교 졸업한 후에도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문장을 이루고 이것이 잘 남들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문장을 잘 쓰는 법을 배워주는 것이 대학교 졸업하는 아니면 대학교 공부하는 도중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다. 이런 그 연구 논문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들은 이런 분들에게는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도 글 쓰는 거, 그러니까 글 쓰려면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리딩하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자기 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대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 그 성인 주의산만증에 이어서 그 대학생들한테 있는 주의산만증은 되게 얼마나 되고
이분들이 특히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